안녕하세요.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방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예,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갖게 될 전체 부의 측정법. 당신이 갖게 될 전체 부의 측정법. 예, 수각 이론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수각 이론. 네. 수각은 돌로 만든 조형물로 흐르는 물을 담는다. 산 사이에 들어서면 수각을 흔히 볼 수 있다. 산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대롱에 연결하면 한 방울씩 떨어진 물로 돌그릇은 가득 찬다. 산 중턱까지 헐떡이며 올라갔다 갈증이 턱까지 찰 때쯤 한 바가지 떠 마시는 그 물맛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다. 부처님 모신 법당이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라면 절간 옆 수각은 몸을 다스리는 최고의 장소다. 산사마다 샘이 흐르는 곳이면 이런 수각을 만들어 놓는다. 수각은 작은 그릇만한 것도 있고 것부터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다란 크기까지 다양하다. 강원도 영월 보덕사와 충남 홍성 용봉사에는 2단 수각이 있다. 위쪽의 물은 차를 끓이거나 마시기 위함이고 아래쪽의 물은 쌀을 씻거나 과일을 씻는 용도로 쓰인다. 수각이 클수록 모이는 물의 양도 많고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마시기에 충분할 정도다.
크기가 작은 경우라면 몇 사람쯤 충분히 마실 수 있다. 크기가 작은 경우라도 몇 사람쯤 충분히 마실 수 있다. 수각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른 부의 생각을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다루는데 미숙한 나머지 많은 돈을 벌어도 모으지 않거나 사라져 결국에는 망하는 일을 심심찮게 본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있으나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탓이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있으나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탓이다. 분명한 것은 부의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수각의 크기처럼 말이다. 심한 가뭄에도 수각을 크게 만들어 놓았다면 더딜지라도 결국 물은 한가득 차게 마련이다. 반면 굳이 가뭄이 아니라도 수각의 크기가 작으면 겨우 대여섯 명이 마시면 물은 금세 바닥을 보일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속 부의 수각이 작으면 항상 돈이 모자라거나 고만고만한 통장 잔고가 유지될 뿐이다.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집안에 돈이 필요하게 돼 여기저기 손을 벌려야 하는 형국이 된다. 사실 급하게 부자가 되면 졸부 티가 난다. 부자가 된 상황을 유세라도 하듯 알리고 싶으니 사치를 일삼고 고급 승용차를 끌며 명품 두르기에 바쁘다. 행동과 품위는 뒤로 한 채 부자의 상징을 두루 갖추려 들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들 모두 부의 수각 크기가 작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부의 수각을 키우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분명 누구나 그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 물건을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람은 흔히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착각한다. 고급 자동차는 원하는 것이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싼 요리와 고급 와인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화려한 정원과 고급 대리석 집은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고급 시계는 원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모든 비용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으로 구분해 지출을 하게 되면 부의 수각은 몇 배로 커진다. 둘째,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거나 장사로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행 이자를 가볍게 생각한다. 지점장이 찾아오거나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고 따로 마련된 룸으로 안내되니 그 재미가 쏠쏠하다. 그렇게 은행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다. 돈을 빌리고 내는 4~5%쯤의 이자가 우습고 내 돈 넣어 1%도 안 되는 이자 받는 일을 가소롭게 여긴다. 결국 돈을 함부로 빌리거나 투자를 해도 위험성이 큰 자산에 몰아넣는다. 은행 이자 0.25%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나 내가 이자로 주는 돈 5%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은 결국 은행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업이 언제나 호경기일 수 없는 노릇이다. 반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상품은 그 이율이 작아도 손실이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을 안전지대로 옮겨놓는 일에 깊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당신의 수각은 다른 사람보다 100배 이상 커진다. 그렇게 수각을 키웠다면 물이 찰 때까지 오롯이 기다려야 한다. 물이 다 차지 않은 상태로 마구 써도 안 되고 적당하다는 생각에 물기를 돌려서도 안 된다. 수각을 모두 채운다는 건 수각에 들어오는 물이나 퍼내는 물을 적게 한다는 뜻이다.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퍼내는 물을 적게 한다는 뜻이다. 저축을 하고 부채를 완전히 없애고 세금이 밀리지 않게 하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적게 만들어 생활해야 한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코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흘러내보내는 물이 많아서는 안 된다.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부족함에 맞춰 물을 써야 할 것이다. 장마 때 쓰던 버릇으로 가뭄에도 같은 양의 물을 쓴다면 애써 키운 수각이라도 물은 말라버린다.
그러니 현재 자신이 가진 부보다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처럼 소비 수준을 지키라 조언하고 싶다. 현재 자신만큼 버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사치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습관으로 유지하기 바란다. 셋째, 수갑을 채우고 난 뒤 밖으로 흐르는 물의 관리다. 차고 넘치는 물이라고 아무렇게나 흐르게 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넘치는 물은 산새나 작은 짐승이 마실 수 있게 돕고 수국꽃밭이나 풀밭과 곡식이 자라는 농가 밭을 지나야 한다. 그렇게 수각을 빠져나온 물은 또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곳으로 흘러야 한다. 결국 돈이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한다는 말이다. 배우자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분배와 소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넘치지 않을 정도에서 궁하게 살지 않도록 자녀에게도 나눠줘야 한다. 부모를 편히 부양하고 형제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아끼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더해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주변인들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밖에 있던 부를 내 안에 수각으로 들어오게 만든 건 과거 자신의 행동이지만 나에게서 흘러 세상에 나간 재물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 이로움을 통해 다시 내게 이루어지는 건 지금 행동의 결과다. 만약 이런 이로운 행위를 멈춘다면 언젠가 내게 들어오던 수각의 물은 멈추고 말 것이다. 위인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에 위대해지는 것이다.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소박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건전지나 우산 같은 작은 물건이라도 매번 두고 다니며 새로 사지 말라. 영수증을 챙겨 주차비를 내지 않게 하라. 평소에 먹지 않는 팝콘을 영화관이라고 살 이유는 없다. 다 쓴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두 번 찾게 하지 마라. 돈은 빌리지도 말라. 사치하고 싶으면 이 돈이 늙은 부모에게 얼만큼 유용할까 생각해보라. 트렁크에 넣어둔 마르지 않는 텐트는 결국 일회용이 된다. 음식이 다 나온 후에 다른 음식을 시켜도 늦지 않다. 더 받아와서 남은 케첩은 돌려줘라. 치약은 지금 쓰던 양의 반만 써도 충분하다. 최소 한 달은 혼자 운동해보고 할 만하면 체육관을 끊어라. 술집에서 허세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요트나 별장은 친구가 사게 하라. 낚시, 등산, 스킨스쿠버, 골프, 자전거는 먼저 좋아해라. 장비는 나중에 사라. 과식하지 않고 대신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당신의 수각을 키우는 습관이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평생 평안한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얼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자신의 마음속 부의 수각에 달려 있다.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에게 안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부자가 되면 그 부를 다스릴 만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런 경우 부는 급격히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부를 자랑하기 위해 사치를 한다. 명품으로 휘감아도 태도가 따라오지 않아 품위가 없다. 어떤 이들은 중독자가 된다. 비싼 운동, 고급 와인, 성적 쾌락, 심지어 마약까지 흥분에 몸을 맡긴다.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권력을 잡으려 한다. 정치인들을 후원하거나 매수하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거나 권위 있는 자리를 돈으로 사려고 시도한다. 이런 태도들은 돈이 좋아하지 않기에 돈은 곧바로 그 사람 곁을 떠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얻은 일시적 행운은 잠깐의 달콤함을 줄 수 있으나 결국 그에 상응하는 쓴맛이 곧바로 따라온다. 한번 돈을 가져본 사람은 가난을 지극히 무시하여 그가 행복이라 부르는 잘못된 행동을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건 가난의 꼬리일 뿐이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 유산, 노력 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은 순전히 세상 순리에 대한 공부다. 간혹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부도덕한 인간들을 보더라도 그것을 따라하거나 부러워하면 안 된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모두 뿌리를 내리는 건 아니다.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모두 말라 죽지 않듯 몇몇이 전부를 대신하지 않는다. 덕을 품지 않는 부자는 그 부 안에서조차 빈곤과 불행 그리고 불안을 겪는다. 때론 부를 이용해 벌린 모든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결과가 하나하나 되돌아오는 것도 볼 수 있다. 당신이 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의 소유가 아닌 부의 관리자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내가 이룬 뭔가는 모두 어떤 인간관계의 결과물이다. 내 모든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부에 영향을 미친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유지, 개선,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세상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거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따라 빈틈없이 움직인다. 사소한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톱니처럼 이어지고 연결되어 결과를 만들고 변화를 불러온다. 부는 간혹 몰려다니는 버릇이 있어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품에 계속 있을 수도 곧바로 떠날 수도 있다. 부는 중력처럼 커질수록 모이는 속성이 있고 옳은 가치 외엔 자신보다 가치 있는 꼴을 보지 않으려 하는 속성도 있다. 거만한 꼴을 보지 못하며 푼돈을 우습게 대하면 목돈을 데리고 나가고 사치와 폼 재는 데 자신을 사용하면 사치와 폼 재는데 자신을 사용하면 한날 아침에 집을 나가버린다. 부는 간혹 몰려다니는 버릇이 있어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품에 계속 있을 수도 곧바로 떠날 수도 있다. 부는 중력처럼 커질수록 모이는 속성도 있고 옳은 가치 외엔 자신보다 가치 있는 꼴을 보지 않으려 하는 속성도 있다. 거만한 꼴을 보지 못하며 푼돈을 우습게 대하며 목돈을 데리고 나가고 사치와 폼 재는데 자신을 사용하며 한낮 아침에 집을 나가버린다. 대신 사랑 하나 자랑하지 않고 작으나 크나 아껴주고 가끔씩 좋은 곳에 보내주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면 절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를 데려와 함께 산다. 부도 바로 행동, 평화, 온유, 선의, 순수, 사랑 등을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급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항상 절제하고 겸손해야 하며 부를 앞에 내세워 세상과 싸우는 방패로 만들지 말고 자신이 앞서서 보호해야 한다. 부를 인격체처럼 생각하며 내가 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매 순간 혹은 모든 영역에서 저절로 답이 나올 것이다. 5. 달콤한 고통. 후배 하나가 내 부추김에 힘입어 LA 유명몰에 매장을 하나 열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 그 과정이 가혹해서 안쓰러울 정도였다.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고통이 약간 즐거운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어서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영어 표현 중에 sweet pain, 달콤한 고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마사지를 세게 받으면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때 같은 것이다. 고통은 일정하게 찾아오면 익숙해진다. 가끔 조카 딸들이 드문드문 자란 수염을 뽑겠다고 덤비는 일이 있는데 처음엔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따갑다가도 익숙해지면 잠을 잘 정도가 된다. 모든 고통은 이처럼 익숙해진다. 때론 익숙한 고통이 쾌락이 되기도 한다.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면 처음은 놀라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할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감도 생긴다. 여러 번 망해보면 창피스럽긴 해도 나름 이력이 붙기 마련이다. 사실 실패에 대한 고통보다 무언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고통이 몇 배 더 클 때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실패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콤한 고통이 되고 만다. 만약 인생에서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인식 체계가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다. 고통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발전시킨다.
만약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질병이 생겼는데 고통이 없었더라면 대부분 쉽게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다행히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은 어제를 힘들게 보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게 보낸다. 내일도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모레는 아름답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무서워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끝내고 만다. 인생에서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이란 없다. 그저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 주거나 상속받은 성공은 끝이 좋지 않는 것이다. 모든 참된 성공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강해지고 결속되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나비가 될 수 없다. 이 우주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든 흔들리며 간다. 빛조차도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휘어져 다니듯 누구든 고통을 벗어나 살아갈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상당히 많은 고통은 위장된 고통이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말했듯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불과 4% 때문에 나머지 96%까지 걱정을 더하며 사는 것이다. 위장된 고통을 제거하기만 해도 진짜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가벼워지고 능숙해질 수 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느니 내가 바뀌는 것이 빠르고 쉽다. 정말 고통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다. 그러니 고통을 즐겨라. Sweet pain. 고통을 즐겨라. 고통을 즐겨라. 나는 기적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제 꿈은 100억을 버는 것입니다. 현정의 꿈은 1조를 버는 것입니다. 한 강연장에서 질문을 하던 20대 초반 젊은이가 자신의 꿈은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자 관중들 사이에서 살며시 웃는 소리가 났다. 기분 나쁜 비웃음은 아니었다. 다만 믿기지 않는다는 암묵적 동의에 대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 젊은이를 불러일으켜 세우고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되물었다. 지금은 저는 현재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자 청중의 웃음소리는 조금 더 커졌다. 이 젊은이가 대단한 허풍쟁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대로 젊은이를 세워둔 채 이렇게 설명했다. 자, 10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억을 버는 일입니다. 1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1억을 버는 일입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00만 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00만 원을 모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청년이 답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연단 위로 올라오게 한 뒤 스위스제 몬데인 시계를 풀어 채워줬다. 그리고 나중에 100억 자산가가 되면 그때 이 시계를 풀어 당신과 똑같은 젊은이가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말한 뒤 내려보냈다. 되돌아 내려가는 그 청년의 어깨 너머 가득 찬 자신감이 보였다. 사실 모든 목표는 조각 냈을 때 쉬워진다.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지점에서 세분하면 도전할 만한 목표로 수정된다. 특히 돈에 관련된 목표는 더더욱 쉽다. 1000만 원에 1000배가 100억이다. 하지만 돈의 힘을 알고 나면 의외로 달성 가능하게 보인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모을 때마다 들이는 힘의 크기가 100이라고 가정해보자. 1억이 되기 전까지 매번 1000만 원을 모을 때마다 똑같이 100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1억이 모이고 나면 1000만 원을 모으는데 들이는 힘은 50으로 줄어든다. 결국 500만 원을 모으는 힘 정도만 들이면 된다. 그렇게 모인 돈이 10억이 되면 이제 1000만 원을
모을 때 10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고 나중엔 1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게 마련이다. 돈이란 숫자상 의미로는 처음 1000만 원이나 목표 마지막에 1000만 원이나 같은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돈의 특성 자체가 중력과 같아서 무게가 많아질수록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징을 지닌다. 1억의 돈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보다 10억의 돈이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이 10배 이상 세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처음 1000만 원을 잘 모은다면 그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1억만 잘 만들 수 있다면 100억을 만드는 일은 결코 허황된 목표가 아니다. 내 주위엔 이런 열정 가득한 젊은 친구들이 수없이 많다. 20대 젊은 친구인 오창민 군이나 현 직장인인 홍서진 씨는 각각 100억이 목표다. 이성천 군은 매장 10개가 목표다. 이정교 군은 매일 1억씩 365일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직원 10명 남짓의 현재 회사 규모에서 믿기지 않을 만한 매출 목표다. 강원호 군은 목표를 1조로 수정했다. 현재 매출이 무려 20배에 가까운 목표다. 성공하게 되면 친구들 45명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다.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현진 군은 500억, 허진숙 대표는 500억 또는 100만 부의 책을 파는 목표 등 현실적 세계에서 일반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3%나 물가 상승률 5%보다 많이 성장하면 추락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10%만 성장시킨다 해도 멋진 목표인데 이들은 어떻게 수배, 수십 배, 수백 배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도전 과제로 삼을 용기를 갖는 걸까? 이들에게 목표를 세분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정교 군은 주로 홈쇼핑을 통해서 제품을 파니 하루에 1억 원 판매로 목표를 세분화한 것이다. 현재 홈쇼핑에서 1억 매출은 그다지 큰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목표란 정확해야 한다. 물론 정확한 목표라고 모두 달성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목표를 갖고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정확한 목표가 없었다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확하지 않은 목표는 달성된 적이 없다. 목표가 어디에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목표를 세분화해도 도전하지 않으면 목표는 그저 꿈이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하나 조각내어 부셔버려야 한다. 목표는 커도 좋다. 아니 커야 한다. 작은 목표는 작은 성취감을 주지만 큰 목표를 이루고 나면 자신의 극대화된 가치를 보게 된다. 커다란 목표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순간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것 중 하나는 남들이 모두 안 된다고 말리거나 포기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커다란 목표는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항상 그 일을 이루고 있다. 그 사람을 나로 만들면 된다. 내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한번 이루어내면 그동안 잃었던 모든 신용을 단번에 가져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신용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 결국 목표를 이루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 크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 그 목표를 세분화해서 이뤄가는 동안 실증내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그 목표를 세분화해서 이뤄가는 동안 실증 내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주저하지 않고 차근차근 전력을 다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핑계거리를 찾아 포기할 생각을 하는 망설임일 뿐이다.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고민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목표로 가는 지름길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꿈이나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목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꿈을 종이에 적어라. 꿈은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라.
그것이 버릇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예, 또 다음에 7번째,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매니아 엑스피어 코인 화이팅!